하지만 이런 논란과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소모적인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한 변호사의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10대가 3년에 걸친 소송으로 사건이 번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7층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신모군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3년 전 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박모 변호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게임 업체의 허술한 정보관리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는 글을 올리자 신군은 아버지 명의의 아이디로 인신공격성 댓글을 7차례나 달았습니다. 이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박 변호사는 신군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당초 2천만 원을 요구했던 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심군은 올 초 열린 항소심 조정에서 박 변호사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에 한밤중에. 또 법원에 가가지고 아마 심적으로 충고를 많이 받고 제가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박 변호사는 심군 가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뒤늦게 알고 지난 15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년에 걸친 소송으로 심군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 전직 대통령 사위의 별장을 습격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무슨 영화처럼 굴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맞사이가 사는 경기도 광주의 조용한 전원마을입니다. 지난 11일 심야에 최 모 씨 등 괴한 30여 명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최 씨 등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이렇게 닫힌 문을 밀고 들어가 현관문을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굴착기는 마치 영화처럼 지하 금고를 털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직접 하기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 그냥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집을 좀 파손을 해야지 그게 지하로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노린 겁니다. 2시간 넘게 사위 이 씨를 협박하며 지하를 뒤졌지만 금고는 없었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유행 관련 기관이라고 속인 후 침입하였으나 돈이 없어 호주머니에 있는 수표 30만 원을 강취했습니다. 최 씨 등은 경찰에서 미 태평양 함대의 지령을 받은 국제금융수사단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사기 전과자들로 드러났습니다. 또 2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까지 범행에 동원했지만 하루 전 인근 식당에서 밥값 50만 원을 떼먹고 달아났습니다. 원래 점심을 먹고서 식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녁도 어차피 먹을 거니까 계산을 하면 그럴까 보다 했는데 그냥 예약 저녁하는 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찰은 정치적 음모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사건 전말을 밝히기 위해 달아난 공범 4명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내정했습니다. 곽 내정자는 49살의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1기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했습니다. KT와 KTF는 오늘 이사회에서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하고 내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매출액 19조 원, 직원 수 3만 8천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되는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유무선 통신에 이어 IPTV와 인터넷 전화 시장에서도 KT의 지배권이 확대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협박해